국감 소식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국감 소식 가시죠. 윤 정부 첫 국감 어제 있었죠. 네. 근데 제목이 우리가 파행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이유가 있죠. 일단 외통위 국감이 32분 만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박진 장관이야. 딱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딱 이러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아니 우리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무슨 낯짝으로 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박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도 안 나가면 뭐라고 했어? 국회를 무시한 처사. 그렇지. 오만한 장관의 본때를 보여야 된다. 또 나올 거니까 고민하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32분 만에 중단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의하자마자 이제 무슨 낯자고 나와 있냐, 퇴장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국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민주당은 그러면 차관한테 질의하시오. 우리는 장관한테 할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행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감 우리가 이러니까 국감이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간단히 좀 짚고 갈까요? 간단히 짚어보면 국정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그렇죠. 행정부가 있고 그렇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있고. 정부. 그러니까 일하는 거,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일하는 정부가 있고, 이제 그 사법부,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사법부. 땅 하는 그렇죠.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가 이제 국회죠. 그렇죠. 국민 대표들이 법을 만드는 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각각 따로 놀지만 서로 견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 사실 행정부만 해도 정부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크죠. 가진 예산, 인허가권에다가 네, 법 뭐 집행하고 집행에다가. 하니까요. 그리고 뭐 관청에서 공무원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뭔가 인허가를 한다고 했을 그렇죠. 때. 게다가 사법부 견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법농단이 벌어지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마음대로 재판하면 피해자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공무원들 만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재부 출입할 때 기재부 청사 가보면 가관인 게 뭐냐면 예산 처리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들 이렇게 있어요. 쪼그려 있어. 그래서 제가 출입증 받으려고 기다리면은 거기 이제 배낭 메고 누구 오셔서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돼요? 앉으세요 이러면서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은 저 경찰청 누구누구 국장입니다. 이러고 다 부처에 그렇죠. 그런 국장급들도 예산 협의하러 와갖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네. 하물며 일반인들은 정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권력 중에 권력이죠. 네. 정말. 그 위법 행위자 단속반이라는 분이 이제 위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법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가 위임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 일을 대신 좀 해주시오. 이제 행정부에 이제 위임을 했는데 그 일을 잘 하나 안 하나를 이제 입법부를 통해서 감시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원실에 보좌진들 쫙 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룹을 나눠요. 넌 뭐 예를 들어서 국토위면 국토교통부, 그 담당 부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부면 뭐 산업부 통상자원위원회 뭐 이렇게 하고, 외통위는 외교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외교부 쪽 일 맡고. 그래서 이제 각각 맡아가지고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거 좀 뭐 일 했다는데 자세한 자료 좀 줘보시오. 그럼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고 싶겠지. 안 주고 싶지. 하지만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시즌이 오면 대부분 이제 10월 달인데 시즌이 오면 보좌진이 밤을 샙니다. 그렇죠. 여기 뭐 문제점은 없나? 뭐 이렇게 해먹은 건 없나? 쭉쭉쭉쭉 이제 봅니다. 그렇죠. 봐가지고 그걸 국감 즈음에서 질의를 해요. 아니 장관, 내가 국회의원 누구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호통을 치. 그렇죠. 왜냐면 감사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국정감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는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데지. 그렇죠.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하면서 이게 고성이 오가고 막말이 오가서 파행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일 잘하는 보좌진들은 제가 이제 본 보좌진들 중에는 똑같은 자료를 매달 받습니다. 매달. 그러면은 1년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슬그머니 바뀐 것들이 있어. 그걸 왜 바뀌었는지 캐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서 바꾼 거잖아. 그런 거 꼬집는 경우가 있고 몇 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이랬는데 3년 차에 달라진 게 있어. 그럼 또 그걸 꼬집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 프로젝트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국감은 외통위도 뭐 외교 정책 얘기할 틈이 없어. 그냥 순방 논란으로 그냥 끝. 네.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사나님이 어제 첫날이었는데 파행까지 있어서 맞불래 고성 삿대질 노트북에 붙인 피켓 사진 다 있죠. 이거죠. 또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난리 났었죠. 구름이님 국감 보면 서로 버르장머리니 뭐니 하는 거 보면 기가 차더군요. 그렇죠. 네. 이게 국감은 사실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부패한다라는 이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옆에 사람이 훈수를 둬야 돼. 그렇죠. 계속 끼어들고 견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견제하는 나조차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물고 물리는. 제가 이제 한 서기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국감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야. 막 짜잘한 자료까지 요구한다는 거야. 딩딩대야 라이브 할 때 물 몇 잔 마셨습니까? 생수는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뭐 이런 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니까 막 짜증 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때 말고는 딱히 견제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이 아니고 소주였으면. 소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모르는 거지. 음주 방송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많이 힘드시긴 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국감 시즌 되면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또 서로 기싸움하느라고 자료를 막 필요 없는 자료까지 막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치 10년치. 반에다 막 이러면 보지도 않을 거면서 10년치 막. 근데 그것도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처에 원래 행정 업무가 항상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의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00명. 300명이죠. 한 사람이 하나씩만 요구해봐. 물론 상임위가 있지. 그치. 그럼 300개야. 그러니까 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 정보 자료를 가공하는 데 시간 다 쫓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국감이 순기능보다 이 역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어떤 서로 견제 장치라고 보면 순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자료를 요거 한 장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잖아. 어디 보자,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러고 고칠 수도 있거든 자료를. 근데 그게 아니라 500장 주셔 하면은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럼 이제 애초에는 그거 다 쓸 게 아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 전략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다. 제가 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더니 호주머니님이 국감을 늘 보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주길 바라는데 늘 듣는 대답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존경하는 의원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감에서 여러 논의가 오갔고 여가부 폐지 얘기 다시 나왔다고요? 네, 여가부 폐지는 사실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달 이제 초중순에 정부 조직 개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전체 장관을 필두로 한 부처는 이제 폐지를 하고 복지부 내에 하나 이제 차관급 본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한다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복지부 직제가 지금 1차관 기획조정하고 복지를 하고 있고 2차관이 이제 보건의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관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었는데 막상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반발 여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대선 이후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안을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쿠기님, 네. 국감에서 문제가 보이면 행정 처분까지 가나요? 그러셨는데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네,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국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맞아요. 보게 됩니다. 보도를 하게 국민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국감장 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건을 터트리면 언론들에서 쫙 보도를 하죠. 그렇죠. 그럼 그 부처가 그거를 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 국감 때 또 때려 맞습니다. 안 고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부처를 사실 이제 국회가 가장 권한이 강한 게 예산권. 예산 깎아버리면 깎아버려. 그만이야. 그러면 이제 부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이놈들 소주 사 먹고 있는데 이거 음료수비 다 깎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부식비 0원.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생수로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탄 겁니다. 시정을 네. 해야 되는 거지, 시정을. 소주 원액이 아니고 좀 탔습니다.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벨라님, 국감도 처분이 되는구나. 국감도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국감에서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면 행정부가 그걸 받아서 네. 자신들의 처분을 네. 새로 내릴 수 있다는 행정부가 거죠. 내리는 게 처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삐까뻔쩍이 국감이 시끄러워도 긍정적 역할이 크군요. 그럼요. 그렇죠. 예, 이거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 기레기라고 욕 많이 하시지만 기자들 사라지면 또 아마 사회가 많이 혼탁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고 이거 챙겨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감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타자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라도 조금 더 전하려고. 기자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걸 알려줘야지 또 국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국감이 너무 이제 시즌성이고 예를 들어 10월달에 국감 막 시끌벅적하게 하고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댓글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면 3월달에 문제점을 인지했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완벽하게 개선 방안까지 찾았어. 10월달에 국감장에서 깝니다. 그런 건 있어 확실히. 네.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러면 없어도 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장만올님께서 캐나다는 아직 10월 4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국감 소식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네. 저희 이거 잠깐 나왔죠 어제 국감장에서. 이거 뭡니까 이 문자?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이게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국감장에서 또 문자 메시지가 하나가 잡힌 거예요. 네. 사진 기자분들한테. 근데 네. 골프 약속 잡는 여당 사진. 의원이었고 정운천 의원인데 국감장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다가 이게 포착이 됐어요. 그쵸. 근데 이게 그래 뭐 골프를 안 칠 수는 없는 뭐 잡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날이 국감 첫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막 여야가 막 날을 세우고 그렇지. 공방이 오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 약속을 잡고 있었다는 게 포착이 된 게 이게 약간 빈축을 산 거죠. 이런 일도 있었다는 네. 거. 그리고 그래서 저희 실검 3개 당시에 살펴봤고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업무 보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들어야 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골프 약속 잡았다. 네.